네, 안녕하십니까. 스탁플레이 금맨입니다. 자, 오늘은 미투운이 매수 후에 9거래일 만에 220%의 수익이 났죠. 매수하기까지 그 과정, 가진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수익이 220%가 어떻게 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 매매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주식적인 사고를 통해서 흐름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매수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투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종목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뭐 수익이 거의 두 자릿수입니다. 그때 카페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6월 24일 날 220%의 수익이 났었죠. 6월 11일 날 상한가 분석 매매에서 포착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러한 21%, 11%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수익이 났느냐, 수익을 날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했느냐 하는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미투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날 매수를 해서요. 지금 6월 24일 날 여기까지 보면 거의 한 22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해서 팔고 이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다 매도를 하고 주식이 지금 없는 상태죠. 이제 일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봉입니다. 자, 일봉에 보면 제가 이제 미리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제 일봉 분석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상한가 자리죠. 어떻게 매매하냐면 이 상한가가 발생을 했죠. 상한가 분석 매매라고 제가 매매법을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상한가 분석 매매입니다. 상한가 분석 매매 상 플러스 1일 상한가 다음 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가 생긴 날 이제 이게 서치가 되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이 상한가가 만들어진 이 부분은 사실 주가가 하락하다가요, 주가가 계속 머물렀던 자리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장대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이 좀 만들어졌죠. 이때도 거래량이 꽤 됩니다. 사실 요 상한가를 없애버리면 굉장히 큰 거래로 이제 보이겠죠. 이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래가 보였고, 또 요 밑에서도 이만큼의 버금가는 거래량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렇게 이 변동성이 거의 뭐 17% 이상, 18% 이상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변동성이 이것도 한 20% 가까이 되는 겁니다. 20% 되는 그 변동성이 사실은 1, 2, 3, 4, 5, 6개월 만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6개월이면 굉장히 텀이 짧은 쪽에 속하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생긴다는 것은 뭔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상한가가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고 이제 분석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종목을 좀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상한가 자리고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2021년도에 위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세력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제 내려왔겠죠. 내려와서 지금 1년, 2년 반째 이제 하락을 하던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락이 계속 내려왔던 거고, 여기에 이제 이날 상한가 만들어진 날 거래량을 보면 여기다 이제 그려보면 이 정도 위치까지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2년 내에 가장 큰 거래로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어졌던 이 자리는 2년 동안 하락한 거의 아래 자리죠. 가격이 싼 자리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을 싣고 상한가를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 모양은 우리 상한가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타입이거나 또는 거래가 많이 불어난 A타입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물이 많다라고 생각한 이 파란색 영역 부분에
그 매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한가로 거침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은 거의 1년 만에 올라오는 거죠. 거의 1년 만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가 올라갈 때 너무 지긋지긋하죠. 여기에 매물들은 다 내놓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부터도 여기 질렸으니까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물을 이 큰 거래량은 결국에는 많이 받았다라고는 의미고요. 이 거래량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세력이 자전거래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래량이냐 아니면 이 물량을 충분히 다 받아내기 위한 거래량이냐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의 이 모양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양은 여기 있는 거래를 충분히 받아낸 거래량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읽을 수가 있냐면 이제 분봉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분봉에서 읽기 전에 일단 이 윗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 일단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음봉으로 아까 윗꼬리가 길게 음봉으로 이제 거래가 많았던 이 부분이죠. 이것도 거래가 적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죠. 이렇게 거래가 많습니다. 자,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도 꽤 되겠죠. 그죠?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겠고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해서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고요. 여기서 오전에 장대한봉을 세웠겠죠. 장대한봉을 세우고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물려있는 따라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하는구나. 또한 모양도 이렇게 2중 3중 바닥처럼 만들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붙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물이 상당히 많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상승해서 올라갈 적에는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 여기도 매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당연히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장대 안봉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 많으니까 이곳을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물량들을 다 받아주고 가야 돼요. 어느 세력이 여기에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데 이 세력에게 큰 수익을 주고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 거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들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락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횡보를 할 때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과연 매도를 했을까요? 바꿔 생각해보면 매도를 하지 않았죠. 너무 가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와서 상한가를 만들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매도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분봉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면 이게 이제 상한가 자리입니다. 여기 상한가의 분봉인데 상한가 분봉 거리가 많이 터진 이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분봉인데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만들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상한가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만들 때 정말 엄청난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막아버렸죠. 막았는데 다시 매도 물량이 쏟아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었죠. 이 자리가 일봉에서 보면 매물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매물대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매도가 많아지면 하락을 할 텐데 결국에는 세력은 이것을 어떻습니까? 오전 11시쯤 돼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상한가로 꽉 마감해 버립니다. 상한가를 마감한 다음에 쭉 흘러가다가 다시 상한가를 풀죠. 이제 풀면서는 결국에는 이 구역에 일봉으로 이 구역에 물려있 개인들이 상한가를 풀리면서 겁나니까 또 매도하는 물량들을 다 받아낸 거죠. 받아내서 결국은 상한가를 만들었죠. 결과론이지만 이 상한가의 그 분봉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물대의 물량들은 거의 어느 정도는 다 받아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한가 물량을 받았으면 상한가를 만들면서 매물대 물량을 받았으면 세력은 어딘가에 가서는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매도를 하는데 과연 이 상한가가 매도를 할 거냐, 이 상한가가 만들어진 의미가 뭐냐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상한가는 언젠가는 주가를 부양하려는 핸들러, 그러니까 세력이죠. 세력의 의도이고 단 상한가의 물량을 처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한가의 물량을 처분했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분봉에서 본 바에 의하면 물량을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처분했다면 저런 A타입과 비슷한 모양의 우리는 그것을 US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타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령 상한가의 물량을 처분했다면 상한가를 찍은 다음에 10% 20% 이상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위에서부터 때려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벌써 매도한 모양의 분봉은 벌써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도가 아니라 매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한가는 이제 우리가 봤던 이 상한가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이 상한가는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상한가냐? 이것도 나중에 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집을 위한 상한가냐? 자, 그러면 이 상한가는 뭐에 속합니까? 두 번째, 매집을 위한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매집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매집량이 얼마가 되느냐. 매집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매집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봉의 형태를 봤을 때 매집의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상한가가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고점 매도를 위한 상한가냐. 고점 매도를 위한 상한가라면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면 시초에 갭을 띄우고서 주식을 때려낼 겁니다. 그죠? 누군가에 던져 주겠죠. 그죠? 그래서 고점에서 매도하기 위해서 상한가라면 또 다른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큰 원리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이제 상한가 분석 매매입니다. 그 상한가 분석 매매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일단 요 미투근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많았으니까 그러면 세력은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이날 이제 3분봉입니다. 여기 3분봉인데 3분봉을 보시면 이제 상한가 분석 매매가 이제 3분봉 첫 봉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3분봉 첫 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갭이 8%가 떴어요. 갭이 8% 정도가 뜨고 위에서부터 음봉으로 내렸는데 거래량은 사실 좀 됩니다. 거래량이 얼마가 되냐면 거의 27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어요. 자, 근데 이 거래량은 앞에 일봉상에서 봤을 때 물려 있겠죠. 일봉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파랗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상한가가 올라간 부분이고요. 그 위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속하냐면 이 거래량, 음봉의 거래량이 많았던 이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주가가 위치한 거고요. 그 다음날 이제 위치했다는 거고요. 이 위에도 이제 거래량이 많다라고 이 매물대가 많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었죠. 자, 근데 이 상한가 다음날 이 자리 갭상승을 했는데 8%밖에 안 했어요. 그 8% 갭상승한 자리가 어디냐면 2,710원, 1,750원까지 잠깐 상승했다가 주가가 내린 겁니다. 자, 내리니까 이 거래량이 많으니까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8% 정도 상승해서 세력이 매도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이 매물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일봉상에서요. 그래서 매물대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에서 주가를 매도를 쳤어요. 매도를 칠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매물대에 갇혀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음봉이 갭상승하면서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음봉이 생기면서 따라 매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흡수하는 그러한 음봉입니다. 근데 음봉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한 마찬가지 세력이 주식을 팔아먹을 것 같으면 8%가 아니라 10%, 15%에서 갭상승을 시켰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매도를 쳐야 되는데 요게 이제 윗꼬리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요거는 세력이 매집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3분봉의 음봉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되겠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내려오고 음봉을 만들어주는 요 거래량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저점을 높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데 상승할 때 여기 있는 거래량을 능가하고 거래량을 많이 실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왜 실어서 올라가야 됩니까? 매물대라고 그랬잖아요. 매물대니까 실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실지를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때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여기 다 매도를 하는 거죠. 매도했다가요. 다시 주식이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얼마 없겠죠. 그죠? 이 정도 음봉이 내렸으면 더 연속해서 내려야 됩니다. 매도를 한다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내리지 않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려 있죠.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한 거죠. 여기서 파는 양만큼 다시 다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여기다 채워놓고요. 채워놓고 난 다음에 봤더니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빠졌는데 왜?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웬만큼 빠져도 이제 견딜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서 만약에 세력이 매도했다면 사실 이 밑에 부분은 충분한 거래를 통해서 그 매물대의 거래를 다 흡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적다고 보고요. 또한 마찬가지 여기서 세력이 매도를 했다면 한 번쯤은 더 들어 올려서 매도를 때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죠. 이렇게 하루 지나고 나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를 할 때 거래량이 얼마 없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을 했다라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시점에 이제 상한가가 올라갔을 때 상한가에서 이제 아주 일부는 매도를 했죠. 왜냐하면 또 상한가 풀리면 또 속상하기 때문에 이제 일부는 매도를 하고 이제 이다음부터는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도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는 다시 상한가를 맞이하고 계속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할 때마다 상한가를 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은 어디까지 상승을 했냐면 220%까지 이렇게 쭉 상승을 해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거의 최고점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래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엔 첫 출발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속에서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고요. 하락을 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고, 이런 상한가에 대한 이해, 앞에 부분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가의 분봉의 흐름에 따른 이런 결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22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유가 됐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 제가 분석하고 있는 부분에 거의 한 60%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 40%는 또한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겠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좀 주시고 하면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우리 회원들만 무료입니다. 무료로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좀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셔서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오늘이 2025년 7월 13일입니다. 일요일 날 11시 지금 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 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자 분석을 좀 다 해놨죠.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 상한가를 갔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 요것도 뱅크웨어 글로벌도 이제 매매 전략이 또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건 우리는 벌써 수익을 냈던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관심이 있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세스, 그 다음에 메커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승의 여러 개 이제 많은 종목들입니다. 물론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 이 주식의 흐름을 보고 다시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카페에 올려놓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딩방에도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여기 짱가법 후보군 B2N 상한가 분석 매매 삼육물산 7월 14일 날 관심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온코인 테라피틱스 매매 전략도 이렇게 카페에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매매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매매 좀 참고하셔서 이제 수익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